안녕하세요. 네. 2025 학년도 대비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번 시험은 최근 2년 정도는 조금 기출 빈도가 높았었고, 합격하는데, 무리가 조금 없었는데, 올해 출제된 시험은 다시 예전으로 회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 그래서 근 2년 정도는 조금 출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기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기출 외적인 것도 봐야지 조금 합격권에 갈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조금 1년 동안 제가 본 교재는 조금 점수를 이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교재가 아니었다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받았고 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은 적중률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이체문 전공 체육이라는 책을 내면서 어 단언컨대 제가 거의 한 74, 5점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있었어요. 제 교재를 보면 이제 거의 모든 그 80점 중에서 거의 75점 이상은 이렇게 다 맞춰 있었고 올해도 올해 교재는 이제 제가 좀 부피를 줄였습니다. 부피를 좀 줄인 상태에서 78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 교재죠. 그 전년도 교재는 79점 1점 차인데 두께는 훨씬 이제 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저는 이제 기적과 같은 책이죠. 8개월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론 강의만 8개월 갑니다. 이론 강의만 8개월 가요. 일단은 그럼 8개월 가면서 제가 한 과목씩 천천히 준비하면서 부족한 거 보완하고 잘 뭐 이해 안 되거나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조금 더 수업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또 교재로서 좀 보기 편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저는 좀 긴 편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가 뭐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이 뭐 1월에서 짧게는 2월 2달 하거나 3달 하거나 3개월 하거나 이렇게 기본 이론이 끝나고 기출이 또 뭐 4월에서 5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1월에서 8월까지 이게 기본 이론 과목별로 진행되거든요. 과목별로 진행되는데 그 속에 기출이 있고요. 지도사가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할 때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2009년도 2차 때부터 시작했었는데 대부분 학원에서는 일요일에 한번 이거 끝을 냈어요. 그럼 이 속에는 기출과 관련된 해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출과 관련된 그 내용 만약에 뭐 심리학이라면 이번에 출제된 자기효능감 벤도라라는 내용을 1, 2월 때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될까요?
사회하고 치면은 사회 뭐 출제가 이번에 캐년의 스포츠 참가 형태 행동적 참가가 나왔는데 1, 2월 때 그 행동적 참가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1, 2월 때 해야 됩니다. 기본이니까 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 5월 때 캐논의 행동적 참가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1, 2월 예전에는 1, 2월 기본이고 3, 4월 치마였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또 기출 이게 같은 걸 세 번 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같은 걸 세 번 한다는 반복한다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한 번 할 때 한 과목에 대해서 기출과 이론과 지도사 출제될 만한 것들을 그냥 한 번에 하고 한 번 하나씩 하나씩 끝내는 게 좀 반복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 이론 할 때 밴드라 설명하고 기출을 할 때 또 밴드라 또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불필요하게 설명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생각한 게 한 과목씩 천천히 하되 할 때 기출도 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끝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대부분 2, 3개월에 한 번에 전체 사이클이 끝나는데 도대체 8개월 해가지고 전체 한 번이 돌아가는데 마지막 8개월 한 과목은 이제 시험에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시험 준비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빨리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기출할 때 또 반복하고 그럼 빠르게 세 번과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것과의 이제 차이는 하나씩 천천히 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충분히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만든 상태에서 앞에 거는 정리되고 나머지 과목을 해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뒤에 것들을 부담 없이 마지막 거를 소화를 시키면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회독의 반복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반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음식에 그릇이 있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좋은 음식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은 기간에 이만큼 먹는 것 그래서 과연 이 두 음식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이 많은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겠냐 이거지. 소화가 가능하냐. 이걸 충분히 우리 몸속에 소화시켜서 이렇게 영양소로 저장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공부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 정해진 양을 천천히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식을 쌓아간다면 지식은 누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험이 사람들은 반복도 많이 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10회독, 20회독 이렇게 외치지만 기억도 못하고 막 삼수, 사수 하지만 머릿속에 쌓이진 않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짧은 시간에 반복을 해서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천천히 누적해서 쌓이는 공부 방법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천천히 빠르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어떤 전략을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든 게
된 거죠. 그래서 비유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서툰 이제 운전자들은 운행을 천천히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이제 처음 따신 분들은 뒤에다가 차 뒤에다 붙여놓죠. 어, 뭐 이게 초보 운전자 해서 서행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왜냐면 이제 운전하면서 뭐 조작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눈앞에 보이는 정보, 신호등, 사람 이런 것들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배울 과정을 단 2개월 만에 끝낸다?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고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소화시키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과목씩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했고, 특히나 1학년, 2학년, 3학년 분들은 더 이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4학년도 마찬가지죠. 저는 4학년이라도 빨리 본다고 해서 기억 남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씩 천천히 봐야지만 머릿속에 정리된다라는 거고, 80점 목표로 처음부터 내가 모든 내용을 책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책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하다가 나중에 600페이지 가야 되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기억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작년부터 열심히 8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 하남치료라는 이 책을 만들게 되었고, 이 책이 전과목이 다 들었습니다. 전과목. 근데 이 책조차도 저는 이게 8개월 걸렸습니다. 이 책조차도 기본서가 있지만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 책에 있는 이 요약, 이 내용을 머릿속에 만 있었다면,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올해 응시하는 분들이 이 책만 머릿속에 있어도 72점 가져간다는 거죠. 72점. 올해 전국 어디에서나 합격권의 최상위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뭐 저는 뭐 올해 출제되는 경향을 보고 뭐 분석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요,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강의 때 제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시합에 출제된 형태를 보면은 우선 이제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패턴이 달라졌어요. 작년은 네, 정말 간단하게 쉽게 도출되는 어떤 답들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 난이도가 상승했다. 근데 제가 강의 때 얘기했거든요. 모의고사 때 얘기했고, 난이도가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난이도가 올라가면 다들 당황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 어려운 문제, 생소한 문제 어떻게 하라? 바로 패스하라. 그거 잡는 순간 개미지옥이다. 왜? 그거 한 문제로 10분, 12분 붙잡고 있는 동안 내가 아는 쉬운 문제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교육학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물체가 될 수 있다. 예전에 교육학 어려웠는데 1교시 치고 포기하고 집에 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소수령 바뀌었을 때 14년도 이후에. 근데 그때 물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이상하죠. 문제가 만약에 어려우면
문제가 어려우면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 난이도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답률이 낮아지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시험은 이제 그냥 낮은 수준의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교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어떤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식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특히 교육학이 아마 더 그랬을 거고 그래서 정답률에서 이게 허용 범위를 요렇게 처음에 설정을 했다가 정답률이 극히 낮으면 조금 이제 이 허용 범위를 넓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저기 뭐냐 14년 이후로 계속 시험 이제 결과치들을 보게 되면은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특히 어려웠던 어떤 시기들은 채점의 어떤 정답 폭을 넓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제가 이런 것들은 허용 중복 답안 될 것이다라고 작년에도 제가 올렸었고 올해도 제가 중복 답안을 이제 올려드렸죠. 최대한 이제 그 시험 결과에 어떤 근접할 수 있게 채점하는데 근접할 수 있게 허용 답안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게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단어에 초점을 둬서 정확하게 이건 노력하고 여기는 여지를 좀 적게 두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초점을 맞추는 선별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외울 거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시험이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나라가 그래서 암기왕을 뽑는 이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체육 선생님 뽑는데 만약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만약에 어떤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 딱 답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때려버리면 수험생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의미는 알지만 그 토시 하나 틀린 그 단어 때문에 크게 의미는 변하지 않는데 다 점수가 0점이 처리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뽑히냐면 암기왕이 뽑혀요. 암기왕. 똑똑한 사람, 사고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암기왕이 뽑힌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답을 만들었을 때 그냥 뭐 기출 문제 그 정답되는 예상되는 범위만 했다면 저는 이제 어떤 정답의 폭을 조금 그래도 넓게 잡아서 하는 게 이 큰 이제 의미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큰 의미의 차이가 없는 선에서 정답을 일단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이 이제 등장을 했고 총론뿐만 아니라 강론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에서 출제된 부분을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직전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이렇게 정답까지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 일치하는 답의 순서까지 똑같이 일치하는 어떤 문제들도 좀 꽤 냈습니다. 올해 또 운 좋게 제가 강의를 지금까지 14년 하는 동안 가장 정답의 순서까지 답도 일치하지만 순서까지 일치하는 경우는 올해 제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내용들을 보면서 1번 문제 새 교육과정이 몇 년부터 시작됩니까? 2025년도 요런 거는 이제 제가 강의 때 새로운 교육과정 2호 요구르트 생각해라. 2025는 2호에서 시작된다 해서 한양카드에 2호 요구르트 먹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2025를 조금 기억나도록 2호 요구르트라고 했지 하면서 2025 쓸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드렸고 생태형 스포츠는 시험 직전까지 제가 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계속 냈고
계속 냈고 시험 직전까지도 이렇게 제 하남 카드에는 보면은 이렇게 2호 요구르트 먹기 해서 그림이 깨졌는데 이렇게 내드렸고 적용 시기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낸 겁니다. 시험 일주일 A형 똑같은 A형 딱 요거 빈칸 소름 아닙니까? 이게 다 똑같고 다른 거 빈칸 안 쳤어요. 요거만 이렇게 다른 거 빈칸 쳤구나. 쳤네요. 네. 근데 요 스포츠 영역에서는 생태형 그대로 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리학에서도 보면은 특이성의 원리, 혈당 지수가 있는데 특이성의 원리는 제가 하남 카드에 이 세 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이성. 그리고 시험 3일 전에 밴드로 올려드렸죠. 딱 세 개만. 과부하 특이성, 가역성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특이성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그리고 역학 같은 경우는 올해 계산 문제보다는 조금 상황 해석이라든지 개념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조금 경향이 계산 문제가 좀 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제가 좀 왠지 내기 싫었어요.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수직 점프를 냈거든요. 수직 점프 직전에 시험 직전에 수직 점프가 나왔죠. 근데 올해도 수직 점프 나왔지만 그때는 작년에도 계산 문제를 냈었고 올해는 이제 수직 점프가 나왔지만 어떤 운동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걷기 문제, 이 걷기 문제에서 가속도 그래프 해석하는 거. 사실 이 걷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눈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일단은 이게 이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양 그 주기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움직임의 턴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고 다시 앞에서 뒤로 갈 때 한번 이제 방향 턴이 일어나요. 방향 턴이 일어날 때 갔다가 올 때 모든 움직임의 방향 턴이 일어날 때 한번 정지가 일어납니다. 정지 상태가 한번 나타나요. 정지 상태. 모든 방향의 턴이. 예.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이죠.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이렇게 갔다가 올 때 뭐가 일어나요? 턴이 옵니다. 자, 높이뛰기 할 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뭐가 일어나죠? 방향 턴이 일어납니다. 이때 V가 정지가 일어납니다. 방향 턴이 일어날 때 속도가 0이 한번 일어나요. 방향 턴이 일어날 때 이렇게 속도가 0이 일어난다고. 속도가 0.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0인데 힘, 가속도 또 같이 0이라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 푸는 상황에서 속도가 0인데 힘이 0이다? 그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외력이 일어나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팔이 이렇게 정지 상태로 이 상태에 있다. 그리고 중력은 아래쪽이다. 그러면 수평 방향에 어떤 힘이 없다. 수평 방향 힘이 없어요. 속도도 0이다. 정지 상태라는 거지. 힘은 아래쪽으로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못 갑니다. 실제로 이 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저기 바이킹 서 있을 때, 요 상태로 있잖아요. 바이킹이 서 있을 때. 바이킹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이죠. 이제 이제 출발할 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그때 움직일 때는 힘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위치에서는 속도가 0인데도 불구하고 바이킹이 이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속도가 0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없을까요? 이건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정지 상태거든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외력이 없으면? 중력 빼고?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중력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지만, 여기 묶여있으니까, 자, 여기 상태, 이렇게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 중력을 인해서 여기 묶여있으니까, 힘이 분산이 일어나서, 무슨 성분이 생기냐면, 수평 방향에 힘이 생긴다는 거지. 이 방향이.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럴까? 이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는 전후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끝에서는 중력으로 인해서 묶여 있으니까, 축에 의해서 묶여 있으니까 이 장력이 생기고 결국은 이게 움직임이 발생한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교재에다가 이게 왕복 달리기 이게 마치 이 손의 움직임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이 운동에서 이게 속도고 정지 상태에서 시작해요. 이게 가속도고, 그래서 똑같아. 이거 출제된 거, 이 손의 움직임과 이 왕복 달리기가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 속도 이게, 예, 정지에서 정지로, 가속도 최대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그게 제 교재 역학책에 있습니다. 역학책 한한카드는 없고 역학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 속도 파워 그래프 해석하는 거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문제도 내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적중 영상에도 이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최적 수행 지역 이론 JOF랑 시각 운동 행동 시연해서 이 복합기법 수인 요거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시험 2주 전, 인강으로는 8일 전, 제가 뭐 하여간 토요일 연달아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시험 직전에 최적 수행 지역 이론 그대로 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때 제가 시각 운동 행동 시연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영역별 때. 그래서 저는 영역별을 제가 이번에 1월에 사회학 하는데, 사회학 끝나고 바로 영역별 사회학 전체 모의고사 80점 시험 봅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 그대로 강의 시작하고, 끝나고 일요일 날 이 사회학 전체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과목 끝나고 한 과목 전체 평가, 총괄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때 낸 문제 이렇게 답으로 있었다. 그래서 시각운동 행동 시연 이렇게 불안감소 조절기법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학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뛰는지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할 수 있고, 이게 팔의 움직임과 팔을 만약에 이렇게 들게 되면은 나머지 분절은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게 작용 반작용, 정확하게 각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이게 회전의자, 바퀴가 달린 회전의자에서 상체를 시계 방향으로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돌리면 하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확 돌아간다라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다른 외력이 있지 않은 한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순수한 어떤 전체적인 몸의 회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공중에 우리가 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막 이게 손짓을 해도 크게 뭐 우리가 날아갈 수 없는 이유는 어, 외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새를 보게 되면은 날아가요. 그거는 외력을 받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외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외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새에 비해서 질량이 많아서 이 공기 항력을 충분히 활용 못하고, 새는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이 날개짓으로 외력을 받아서 이렇게 충분히 하늘로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죠. 하늘 날아가는 큰 변화를 줄 수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이게 체중이 많고 상대적으로 항력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개짓을 한다 해서 이렇게 몸이 막 하늘로 날아가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이 팔과 몸의 어떤 그 각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 몸의 어떤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을 지면 발력, 상대적으로 지면을 이제 몸 전체가 아래쪽에 눌리면서, 팔은 들고 몸은 아래쪽으로 눌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면에 눌러지는 힘은 커지는 거. 그래서 힘과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의 속도, 우리가 힘을 강하게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게 강하게 받게 되면은 이 속도도 느리게 돼 있어요. 강한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속도도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 직전에 힘과 속도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개념으로 출제를 영역 별 때도 조금 냈었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3일 전에 3일 전에 내긴 냈는데, 이 점프하는 어떤 자세 문제를 냈는데, 요거 계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뭐 제가 뭐 일치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바뀐다라는 내용은 기출 문제와 조금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작용 반작용, 각작용 반작용, 요거 논란이 조금 많죠. 논란이 많죠. 자, 팔의 회전은 몸통의 시계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키고, 팔의 회전과 몸통, 이 팔은요 몸통과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과 몸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즉 자유도라고 하거든요. 자유도, 자유롭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되는 건데,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 몸통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게 됐어요. 반대로. 그래서 팔의 행전은 몸통의 시계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킨다. 팔의 움직임과 몸통의 움직임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또는 각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역학 문제에서 특히나 좀 사고하는 문제들이 나왔고, 뭐 교육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뭐 시den탑 이런 거는 평이하고요.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정답도 뭐 그냥 학습 지도 기능, 내용 지도 기능 다 되고요. 그냥 수업 조직 이런 거 다 됩니다. 수업 운영 다 되고 다 쓸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의미를 아느냐를 묻는 거고, 교육과정은 가급적이면 이제 2022 교육과정은 정확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교육과정 문서에 근거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건데, 답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 학습, 그리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맞춰야 되느냐? 정말 이제 출제위원들은 만약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 학습인데
이 한을 빼놓다든지 디지털 기술에서 을을 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틀리게 할 거냐. 어, 학습자의 이걸 빼먹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평가, 또는 맞춤형 평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키워드를 어디에 잡을 것인가,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 때 이제 말씀드리고, 꼭 외워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 또 역할이죠. 근데 의미가 맞으면 맞도록 해줄 겁니다. 근데 그건 출제위원회 의도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대한 준비할 때는 정확하게 외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다 기억나지 못하기 때문에 1월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3일 전에 나눠준 자료에서 방금 교수학습 방향에 제가 6가지 중에 3가지를 별표를 쳐드렸고, 그 중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혈주 교수학습 있었고요. 그 다음 평가의 방향도 이제 3가지를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학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요것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3일 전에. 많은 내용을 드리지 않았어요. 많은 내용 안 드렸어요. 교육과정은 한 페이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고 4회차 이게 그대로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문명화 과정 있었고, 요거는 제 교재 윤리 교재, 스포츠 윤리 교재 있었고, 사회학은 그 전에 교재도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다 출제를 했던 내용들, 이렇게 제 교재에 있던 내용, 문명화 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보편적 접근권은 이제 그대로 모의고사 때, 실전 모의고사 때, 시험 직전에 4주 전에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했고, 그리고 뭐 생물학적 사고 이런 것도 제가 출제를 한 거는 아마 신사도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요걸 강조했었죠. 근대 체육의 발달 배경, 그리고 신체 단련, 운동 요거를 저는 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금 체육과 관련된 걸 내지 않을까. 근데 그 바로 옆에 거 생물학적 사고 딱 출제를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거. 저는 체육과 관련된, 그래서 신체 소외는 이제 체육과 관련된 거고, 근데 생물학적 사고가 딱 나왔어요. 저거는 이제 차라리 이제 신체 단련 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거는 살짝 그 옆에 내용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뭐 이게 평이한 것 같고, 요거 이제 요거 논란이죠. 그래서 뭐 관심 단계 요거는 누구나 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기업과 니은, 일단은 제 교재에 보면은 이제 일단 이케카키스 이 그림 있고, 하나카드에도 이케카키스 이 그림 자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질문을 이제 요런 게 이제 문제 파악 능력이죠. 요런 게. 일단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정서 용어를 써라. 빈칸은 일단은 정서 용어구나. 빈칸은 정서와 관련된 용어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나의 변인들을 이용해서 나의 변인을 밑줄 친 A, B를 비유게 설명해라. 나의 변인들. 자, 변인이라는 건 이 X축과 Y축에서 하나씩 있어요. 변인들은 무조건. 변인들 실험이나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변인들은 여기가 하나씩 존재하게 되거든요. 상관계수
이 X축 변인, Y축 변인 비교하는 거고, 생리학에서 대부분 이제 이 그래프 어떤 운동 강도에 따른 심박수 변화,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요렇게 변인들을 하나씩 둡니다. 근데 답들을 쓸 때 이 변인을 꼭 요구하는데 요걸 쓰지 않고 요거를 가지고 쓰신 답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변인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두 개의 상태고 수준이지. 예. 그래서 이케카키스 제 교재에 보면은 이 변인이 유인가, 활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로 설명을 해야 되죠. 변인들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제가 교재에다가 메모를 해뒀었거든요. 몇 년도? 2019년도. 2019년도에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제가 2019년도에 써놨어요. 그리고 계속 냈죠. 2019년도 내고 2020년 내고 2021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2022년도도 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 못했지만 확실한 건 19, 20, 21은 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냈어. 저도 참, 이게 존버라고 하죠. 존버 했어야 되는데. 사회학 책에 뭐 물론 윤리 책에 있지만 앨리스 문명화 과정 제가 존버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딱 지었습니다. 근데 올해 딱 나왔어요. 하여간 하나 카드는 있는데 어쨌든 이 시험 문제에서 정서 용어 쓰고 그 다음에 변인으로 설명하라고 따로 줬어요. 문제를 정서 용어 쓰고 그러면 그 빈칸 체험되고, 나 변인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면 나 변인들을 변인들 이거 두 개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서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 만들 때 왜 구분을 했을까? 자, 이 용어를 써야 된다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 정서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하라고. 이 정서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하라고 이 글에 써놔요. 출제자는 애매하게 쓰지 않습니다. 자, 기억, 니은, 빈칸을 딱 써라고 했죠? 작성 방법? 나? 만약에 이 기억, 니은을 활용해서 변화를 써라고 하면 기억, 니은 활용해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버리면 육회를 원하는데 다른 용어를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용어를 쓰게 되면은 이거를 이 육회를 활용해서 이걸 설명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위원이 확실히 구분해 줬어요.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정서 용어를 쓰고 나의 변인들을 이용해서 변화를 비교해서 써라. 그럼 나의 변인과 기억, 니은 용어가 같으면 나에서 기억, 니은 용어를 활용해서 변화를 비교해서 써라고 문제에서 낸다는 거죠. 왜 질문을 달리 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질문을 달리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생리학에도 변인들 개념 X축, Y축, 그 다음에 상관계수에서도 X축, Y축 변인들 설명하고 있고, 기출문제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용어가 뭔지를 쓰고 이 빈칸에 용어 쓰고 리을 경험, 리을 정서 경험을 했다. 불안, 몰입 쓰고, 디귿에서 리을로, 디귿에서 리을로 바뀐 이유를 몰입 모형의 변인을 이용해서 써라. 몰입의 변인. 그럼 X축, Y축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X축, Y축. 이게 몰입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한카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보면은 이게 변인, 기술, 그 다음에 X축, Y축은 도전입니다. 요걸로 설명을
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한 겁니다. 이미 이제 출제가 먼저 그렇게 이루어졌다. 디귿 리을 용어를 쓰고 디귿에서 리을을 바뀐 이유를 이 모형에 뭘로 써라? 변인을 이용해서 써라. 이렇게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실전평가는 뭐 기출 문제에서 크게 뭐 바뀐 게 없었고요. 요거는 실전평가는 별 그게 없었고 이제 생리학도 나왔던 거 저희가 뭐 호흡 다 똑같고 시험 직전에 호흡기 많이 냈거든요. 횡격막 저기 저 냈었고 그 다음에 피커의 확산 법칙 이거 시험 일주일 전에 냈네요. 답이 똑같아요. 순서와 답이 똑같아요. 시험 일주일 전입니다. 교육과정도 스포츠, 문화, 스포츠과학 뭐 2단위에서 한 단위 뭐 감소 이것까지 똑같이 나왔죠. 분합차. 딱 분합차로 냈어요. 이번에도 답도 분합차 증대 딱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리는 이제 딱 봤을 때 저도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선수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의무로서 해야 된다. 딱 보자마자 저도 이제 윤리 의무론으로 이제 느껴졌었고 느껴졌었는데 제가 윤리 석사를 3학기까지 하고 또 나름대로 윤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이 해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의무로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걸 해석에 따라서 덕윤리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은 막 덕윤리의 맥킨타이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식으로도 주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의문론으로 이게 답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냈었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런 거도 논란인데 지금 저기 포가렌 스타일에 보면은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에서 난이도 점검은 교사가 하지 않고 학습자가 한다라고 이제 한 건데 난이도를 이제 교사가 점검받는다. 근데 또 다른 답으로 교사가 중립적인 피드백을 한다. 라는 추가적인 어떤 그 내용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A에서 C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내용을 바르게 고쳐 써라. 자, 이 내용상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옳게 고쳐서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피드백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언급이 없는데 피드백을 끌고 와서 피드백에 대한 옳은 내용, 마치 옳은 내용이지만 출제자가 요구한 거는 이 지문에서 잘못된 거를 그냥 그것만 고쳐서 옳게 표현해서 완성된 문장으로 써라는 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공부한 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과제활동 중에 교사가 저기 여기는 뭐 교사 중심 학생 중심이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중립적 피드백을 제공한다라는 게 틀린 문장은 아니야. 근데 출제자가 요구한 것들은 만약에 옳은 내용 그 모성책 옳은 내용을 다 끌고 와서 다 쓰면은 과제활동 중에 있는 모든 내용 다 쓰면 채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상에서 잘못된 것만 딱 찾아서 그것만 옳게 고쳐서 쓰는 걸 요구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제 활동 중에 포괄형 모선 책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있는 내용 다 끌고 와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구한 걸 써줘야 된다. 요구한 걸 써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기출이고 뭐 불러주면 그리고 이제 뭐 신체 활동 역량에 뭐 제 하남 카드에 보면은 요 문제는 역량의 자기 주도성 이 개념을 제가 딱 보기 쉽게 끌고 와가지고 써줬고, 아마 이 자기 주도성은 자기 주도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꼭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적 썼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자기 주도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서긴 한데 초창기는 엄격했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시는 게 14년도, 15년도는 교육과정 문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정확하게 요구했어요. 만약 밀접하게인데 뭐 관련된 문서에서 밀접하게가 있는데 그냥 관련된 쓴다든지 한번 다 껐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노력할 때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외우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 오차 범위가 살짝 벗어나지. 외울 때도 내 마음대로 외워버리면 시험장에서 더 날아갑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7회 모의고사구나. 7회 모의고사이구나. 똑같이 순서 스포츠나 스포츠가 2에서 1억 좀 감할 수 있다. 요거 시험 2주 전에 인강은 8일 전에 그대로 똑같이 출제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저기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요거는 이제 뭐 자정굴 요런 것도 의미가 맞으니까 맞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험 직전에 했던 거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요거죠. 특정평가. 특정평가에서 이것도 논란이죠. 우리 이번에 논란 될 만한 거 대비 집단 요거.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판단 경험 방법 중에 하나인 무슨 방법을 적용한다. 교사가 평소에 축구 기능을 고려해서 숙달, 비숙달로 구분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 교재에 사실 있죠. 제 교재 228쪽 체육 측정 평가책 228쪽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자 방법 중에서 이제 중고 집단 모형은 피험자 학습 여부에 따라서 학습과 미학습 지단을 구분한 BRK 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비 집단은 평가자 판단에 의해서 요거죠. 피험자를 성취와 미성취로 구분한다 해서 학자 이름 리빙스턴 딱 있습니다. 학자 이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니은의 공통점에 해당되는 내용 나 점수를 활용해서 결정 찾는다. 그러니까 니은의 공통된 내용에서 여기서 학자 이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어떤 누가 학자가 얘기한 무엇, 뭐 리빙스턴, 뭐 BRK, 벅,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 대비 집단이 되겠죠. 내용상 순수하게. 근데 그 범주가 딱 학자를 요구하지 않았고
요 책이 뭐 이기봉 선생님 책에도 없고요.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요 내용이 중요할까 싶어가지고 한 8년 전에 실어 놓은 겁니다. 아마 근데 임용 전체에서 제 교재밖에 없을 거예요. 어, 임용 전체 판에서 제 교재밖에는 없는데 뭐 저도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이걸 뭐 제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흔히 볼 수 있는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책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률이 아주 극소수 만약에 대비 집단만 답으로 하면은 극소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넓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 작년은 저는 이제 올해죠. 올해는 이제 제가 뭐 정답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효율적인 교재를 가지고 제가 8개월 연구한 끝에 요 책을 내서 조금 수험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게 그리고 점수를 높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넓게 나왔지만 이 책은 72점 나왔다. 이 책은 72점 나왔고 넓게 나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어, 한번 넓게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1월부터 그럼 동시에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가다가 포기합니다. 기억이 망각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1월 달에 다 이렇게 넓게 가져갈 겁니다. 100%. 근데 제가 단언하건데 마지막에는 기출이라도 외우자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식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100%.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일 이번 주 토요일이 임용 보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챙겨서 하나씩 늘려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게 저는 만든 게 하나카드입니다. 하나카드 1번 하시고 1번 외우시고 2번 채우고 과목별로 1번, 2번 다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 3번 외우시고 4번 외우시고 5번 외우고 사회학 사회학 160번 있었나? 826. 하여간 하나카드 사회형 첫 번째 사회학인데 한 160개 되거든요. 그럼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일단은 1차적인 거 다 외우게 된 겁니다. 시험 날까지 그냥 요거 하나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이거 까먹으면 다시 살피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는 160번까지 못 가도 돼요. 앞에 것만 뭐 150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 140번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는 재미로 가다 보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올해는 넓게 나왔지만 처음부터 이론서를 가지고 넓게 잡아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 중요한 것부터 채워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본인 네, 질문.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네네. 해본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네, 첫 근데 번째, 처음에는 네, 공부 경험 적다. 네, 네. 처음에는 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앉아 있는 게 힘들다. 네. 네. 그리고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든 좀 힘들다. 근데 지금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지금 조교로 지금 왔잖아요. 작년에 시험 보셨죠? 네. 시험 보셨고, 네, 제가 이제 90을 모의고사 하면서 선생님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에서 식사 이제 혼자 하러 가는 것도 봤고, 네. 우리 조교쌤이, 저 선생님, 우리 모의고사 듣는 선생님인데요 하면서, 그러면 뭐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했고, 근데 또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교탁에다 커피를 좀 사주셨어요. 갖다 놓아 주셨어요. 네. 커피를 주셨어요. 사람인데 이 교환 이론, 홀만스 교환 이론 알죠? 네. 어, 얼마 전에 상호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교환 이론, 네. 예? 주요 명제가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분압박공, 예. 분배적 정의적 명제, 분배적 정의, 네, 예. 합리성의 명제, 합리성, 박탈포와 박탈포화, 공격 승인. 예, 공격 승인. 네. 커피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쳐서 혼자 식사를 가시네?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 또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 치자마자 시험 끝나고 저한테 오셨죠. 네. 예, 와서 우리 해커스 학원 6층에서 6층인가? 옥상이죠 뭐. 씨. 네. 옥상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했어요. 오늘까지도. 맞습니다. 오늘 한 거 뭐죠? 오늘 미디어. 저기 스포츠 학계책에 미디어. 있는 거죠. 잠깐만. 네, 맞아요. 어, 네, 스포츠 미디어 효과. 스포츠 사회학 학계책이거든요. 이거 미디어 스포츠 효과. 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한 거. 오늘 며칠이지? (12월) 17일인가? 하여간 갑자기 물어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미디어 스포츠 효과. 네. 미디어 스포츠 내가 이제 어떤 아나운서 얘기를 했죠. 아, 배양. 예. 아, 맞아. 네. 류현진과 네, 맞아요. 네, 배양. 배지연 아나운서, 예. 배양 효과. 네. 배양. 아마 이게 지금 이게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또 긴장도 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외운 거잖아. 만약에 이제 스나이드랑 스프라이처를 물었다든지 하그리프스를 물었다든지 아니면 앨리슨과 홀리안을 물었다든지 까이아를 물었다든지 했으면 다 대답을 했을 건데, 오늘 마침 오전에 딱 우리 세 분이서 이제 같이 외운 거를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어요.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 하여간 그럼 앨리슨 홀리안 기억날까요? 저는 이건 정몽준. 아, 기억나요. 앨리슨 네. 홀리안. 기억납니다. 이거는 앨리슨 홀리안. 스토리를 만들었던 게 예. 2002 월드컵 예. 그걸로 만들었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공공질서를 정치죠. 네. 예. 공공 질서 보호 뭐 유지 아니었나? 보호였나? 보호 같아요. 보호. 보호가 맞아요. 네. 규칙을 만드니까 네. 보호구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 그렇죠. 경기장 만들기 전에 트랙 만들고 네. 교통 질서 규칙 만들어서 공공 엘리 공공으로 애들 공공연생. 그 다음에 시민 건강, 운동하니까 건강 체력 쌓이고. 네. 그다음에 도로 닦고 있으니까 정체성
정체성과 소속감의 증진. 예. 응원하면서 우리가 정체성도 생기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소속감도 느끼고 네. 그다음 이게 4강까지 갔죠? 터졌어 언론에 한국 하면서 막 4강 어제 기억 못했고 네, 그거 정부랑 해서 명성이 고치돼요. 맞죠 네, 맞죠 국가 지역의 명성 고치. 지역과 국가 만약에 울산이면 울산 뭐 이게 원수 경기장 그 다음에 국가면 국가 한국 뭐 명성고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 많이 오죠 네, 그 다음에 관광 살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 도모. 경제발전도 뭐 네, 경제발전 도모를 했으니까 이제 정치가들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정몽준 씨가 이제 선거 나갔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거 이제 업적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받죠. 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정치적 가치 이데올로기 재생산? 지배 지 지배적인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박수. 이걸 왜 하냐?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기억난다. 근데 제가 특별히 어제 잘 대답을 못한 것들을 질문했어요. 어.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한 거 질문하고 뭐 물론 이제 대답 엄청 많이 했죠.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아침 7시에 만나가지고 새벽에 노량진 7시에 만나서 아침에 맥도날드 제가 맥모닝 사고 사무실에서 한 9시까지 있었나? 잘 모르겠네. 이따가 조금 지겨워서 대방역 가가지고 카페 갔죠. 카페 대방역 카페 가서 밤 9시까지 보다가 여성 프라자 가서 수영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7시 반까지 또 모여가지고 오전에 미디어 스포츠 효과 했습니다. 미디어 스포츠 효과에 대해서 학회 책에 새로 나온 내용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해서 단어가 모르면 단어를 찾아보고 배양이 뭔지 한번 찾아봤잖아요. 예. 앉아 있을 수 이렇게 하면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좀 잘 갔어요. 좀 재밌었고. 몰입이 좀 됐죠. 네. 몰입 됐다.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몰입은 아니고 저는 이제 공부를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럼 이거 못 앉아 있어요. 100%. 자 이제 아는 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스나이더와 스프라이처. 스나이더하고 스프라이처.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외 부정중. 내외 부정 중. 내가 뭡니까? 내적 만족, 내적 만족. 두 번째 외적 만족, 외적 만족. 부정적 불안감 회피, 부정적 불안감 회피. 스포츠 정체감, 스포츠 정체감. 내외 뭐 사부정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회적 결속이 안 된다. 왜 여러 가지 되니까 그래서 중요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만족감. 나 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만족감. 이 안은 약간 나죠. 내적 내 스스로 즐거움 이게 즐거움이죠. 외적 만족 뭐 보상 건강 요건 타인 중요한 사람부터 인정받는 만족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우시면서 스토리도 만들고 우리 스토리를 만들었죠. 나이 더 든 사람이 사이다 내가 왜 사야 되냐 부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하나 딱 지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느 파트에 있죠? 스포츠로 의사요. 스포츠 룰 사회화에서 개입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앉아 있는 게 공부로 개입시킨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심리학에도 있죠. 자결성 이론에 예, 즐거움, 공부하는 자체의 즐거움. 저는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예, 공부가 이렇게 뭐 합격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외적 만족인데 힘들어. 이거 안 하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런 건 안 좋은 거야. 그거보다는 공부 자체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고 즐거움을 얻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죠. 너무 슬퍼하지 마. 네.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예정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에 했다 갑자기 질문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 뭐 안 물어본다 했나? 제가 그랬던 안 물어본다 했어요, 제가. 이게 안심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아마. 오늘 제가 물었던 거는. 자,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하시고, 어, 즐거움, 재미 찾도록 하는 게 제 목표다. 음, 질문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대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이랑 시험장 가서 이게 공부한 양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출제자가 원하는 부분에 그 정확한 문구나 그런 단어들을 산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올해 24 데뷔였고, 22, 23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쵸? 조금 쉽게 나와서 제 교재가 조금 이제 굵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남 카드가 없었어요. 이게 단권화된 거, 단권화된 거. 이게 없었어. 이게 작년에 만든 건데, 작년에 조교쌤들 같이 공부하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제 책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양이 많죠. 근데 이제 기출 정도 수준으로 담은 책으로도 합격이 가능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출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뭔가. 그래서 제 책이 다시 약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으로 느낄 때. 지난 2년은 아니었고 올해는 제 책이 맞다는 거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남 카드까지 나오면서 이제 요게 이 작은 양으로 이제 충분히 점수로 이렇게 나왔고, 우리 실감하는 제 주변 선생님들도 작년이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점수와 올해 점수가 좀 비슷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자신감을 얻었죠, 저는. 그리고 요약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제 주변에 일단 다 결과, 그냥 뭐 제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제 주변의 결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어 공부 양에 대한 이 부담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이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공부해야 될 양이 이렇게 많은데 단기간에 1회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정말 빨리 그냥 눈 도장 찍듯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봤을 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미디어 스포츠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미드 스포츠 효과해서 뭐 제한 선별하고, 그 다음에 막 스토리를 그냥 뭐 배양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문화 규범, 있잖아요. 배양의 문구가 뭐 문제가 있어서, 뉴스 프레임 씌워가지고. 근데 기억이 잘 안 났잖아요. 근데 오전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했잖아. 그래도 꽤. 그래도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이제 기억이 난단 말이야.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교육 1월부터 사회학 해서 8월 끝내는 걸로 해서 이 사회학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암기 카드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 했죠? 85, 한 5번 정도까지 했거든요. 총 160, 100, 뭐 몇 개 정도 되는 양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 복습하면서 많이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몇 개씩 하나씩 이게 정확하게 기억나도록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앞에 것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1월부터 8월까지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학회책에 새로 나온 학회책, 여기서 사회학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학회책. 여기 있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미디어 스포츠 효과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서 추가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1회에서 한 3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끝내면 이거 보충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충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 그리고 또 기출 또 막 이렇게 바쁘게 그냥. 저는 그게 싫어요. 그냥 하나씩 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걸 저는 원합니다. 예. 그 재정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양에 대한 부담감,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그리고 그냥 봐서는 절대 기억 안 난다. 하나씩 천천히 곱씹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기억이 난다. 그래서 같이 지금 하루 종일 같이 이제 오늘부로 어제부로 우리 셋이서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올 말에 꼭 70점 넘기도록, 그게 제 목표입니다. 두 분이. 요즘 이제 뭐 미미누인가? 미미누하고 저기 스타 1타? 저 조정식 영어 쌤하고 뭐 수학의 정승재 쌤인가? 뭐 1타 뭔가? 스터디인가? 뭐 하여간 프로그램 있어요. 그 저기 뭐냐 점수 올리는 그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호흡하면서 점수를 확실하게 올려드린 게 제 목표고, 그래서 올해 시험 끝나고 우리 같이 했던 조교쌤 몇 점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 연구한 걸 바탕으로 강의 때 그대로 또 알려드리고 하니까, 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저 사람만 뭐 챙기고 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강의 때 그걸 보여준다. 깔끔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단어 자체가 뭐 이런 거 질문? 3학년 이거 제가 이전에 대학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이제 반응이나 학생들이 걱정하는 거를 이제 취합을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되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4학년 올라가면서 임용을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딱딱딱 나눠주셨는데 대충 7과목으로 나눠주셨는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3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그러니까 7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3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다시 공부하는데, 이걸 교생 실습까지 갔다 오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과연 이걸 내가
그 학교운영 실습 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요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회학 제 교재가 요게 이제 사회학 교재고 요게 사회학 교재고 그다음에 하남 카드는 이 사회학 파트가 한번 찾아주실래요? 예. 아까 바로 그 페이지였는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두께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 얘랑 얘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는 기출문제지 지도사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문제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얘는 78점 나왔고 78점 나왔고 쟤는 72점 나왔는데 기출 문제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책이 많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답으로 쓸 내용은 작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다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적을 수 있을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은 모르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이제 뭐 공부를 해보면 저랑 같이 해보면 기출 문제 정답들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을 내 가지고 빨리빨리 보면은 뭔가 해결 금방 이제 기억나고 잘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씩 탑사트시 쌓다 보면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피라미드 얼마 전에 태어난 김에 아닌데 나 혼자 산다에 김대 무슨 아나운서 있어 피라미드 보러 갔더라고요. 피라미드 보러니까 이 돌 하나가 쌓여가지고 이게 120 몇 미터인가 엄청난 높이를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높이부터 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쌓아서 이게 올라간 건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밑에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밑에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죠. 이게 전공 80점 실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무너지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공부한 거는 어떻게? 절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사회학 하잖아요. 1월 달에 사회학 복습은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2월 달 되면 엄청 바빠지는 거 아니냐? 하실 건데 고민하고 이렇게 한번 봤을 때 떠오르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 복습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스포츠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2~3시간 고민을 했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요렇게 외우면 되겠다라는 게 희망이 보였고 다시 이제 이거 지금 촬영 끝나고 보게 되면은 이 스포츠 미디어를 떠올리는데 3시간이 아니라 10분만 투자해도 이게 조금 기억날 것이고 내일 되면은 1분 30초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국쌤은 이 복습하는데 1번부터 80까지 처음 복습하는 것과 지금 복습하는 시간의 어떤 양 차이가 어떻게 달라져요? 조금 들었죠. 줄어들었죠. 네, 저희 뭐 스토리 짰던 거랑 그걸로 하면 연상돼서 확인하고 넘어가니까. 빨리빨리 이제 그래도 어제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던데. 네. 중얼중얼. 처음에는 하나 떠오르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이제 첫 번째가 중얼중얼 이제 미디어 효과 중얼중얼거렸지만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쉽게 금방 아마 기억나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탑. 그래서 어제 무너졌던 거 다시 보수 공사해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망각되면 다시 확인해서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전 과목을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10월에 끝나도 돼요. 실제로 그 끝날 때는 이게 암기된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암기된 상태에서. 그래서 10월에 끝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이래도 하고 막 지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기억에 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쌓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한 해라도 일찍 3학년 아니 2학년 이런 분들이 좀 일찍 공부를 해서 좀 요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깨달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네. 그 임용 책을 보면 단어가 너무 다 새롭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읽어서 이해 안 된다. 네, 자, 읽어서 이해 안 된다. 그럼 생소한 단어가 많다는 거죠? 네, 네, 생소한. 그냥 생소한 단어는 일단은 이제 한자 뜻풀이, 한자 뜻 여기서 시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하고 사회 학이 있었잖아요. 네. 이 두 개가 제일 처음에 사회화 이론하고 네. 사회학 이론이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화가 이제 이게 될 화자거든. 될 화자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그래서 성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 성인처럼 되어가는 과정 성인처럼 되었다라는 건 이제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강의하는 사람 존중해주고 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제 합격을 위해서 이제 이게 주고받는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화 되어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성인의 어떤 가치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 이론이 있죠. 네. 뭐가 있어요? 사회 학습 이론이랑 사회학습, 역할 이론이랑 역할 이론, 그다음에 중거 집단. 중고 집단 이론 있고 사회학은 이 학이 그 학문입니다. 학문의 학자고 이 사회를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학문적으로. 그래서 뭐 거시, 미시, 뭐 구조, 갈등, 뭐 비판, 뭐 상호 상호작용, 뭐 이런 식으로 이 학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 화는 될 화자 그렇게 되다. 그런 식으로 이 단어를 그냥 이제 보내지 말고 의미를 좀 알게 되면은 머릿속에 쌓인다는 거지. 되겠죠? 네, 그리고 카톡 주세요. 만약에 잘 모른다. 저는 열려 있잖아요. 그쵸? 교재 있죠? 카톡 질문 어떤 거든 공부든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든 저는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작년에 이제 8개월 동안 작업했던 책이었고 올해 강의하면서 보완해가지고 좀 더 추가하는 내용들은 프린트로 좀 드리고 교재는 바뀌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급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올해도 재정비해서 하나하나 완성도 있게 한 과목씩 끝내는데 결국은 지식이 쌓여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